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 부동산 닥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상속 증여농지의 농지법 위반 여부와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19 부동산 대책 이후 농지 관련 영상을 몇 차례 업로드해 두었지만 혹여 농지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와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농지법 위반 농지 적발 시 종전의 처분유예 기간 없이 처분 명령과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미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3.19 부동산 대책에서는 농지법 개정뿐 아니라 22년 1월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체크하려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소유농지의 위탁경영이나 소유농지의 임대차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상속증여 농지 말미에 편집본으로 업로드해 두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상속 증여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알아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속 증여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난 개정농지법 관련 영상에서도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세분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면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먼저 상속농지와 증여농지로 구분하고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와 8년 이상 제촌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난 8월 17일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농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농지는 작용하지 않더라도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농지 소유는 가능하나 소유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을 하면 농지법 위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농지는 개인 간의 농지 임대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영농을 하시는 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상속농지 양도세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상속받은 사람의 제촌 작용 여부와 관계없이 1년에 1억 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산출 세액에서 1억 원을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상속받은 자가 1년 이상 제촌 작용하고 양도하는 경우 1년에 1억 원의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제촌 작용 요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촌의 의미는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실상 거주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경작, 작용의 의미는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 상시 종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자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제촌 작용 요건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며 농지법 위반 여부는 별개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22년 1월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과 장특공제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예고되어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언제 양도를 하든 제촌 작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정말 땡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농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되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돌아가신 분의 제촌 자격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인데요. 농지의 양도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제촌 자격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촌 여부는 주민등록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이고요. 자경의 증빙 자료는 영농조합원 증명원이나 농지원부, 영농자재 판매 확인서, 농약 비료 대금, 농기계 등 영농비 부담 영수증, 동자구입 및 수확물 판매 관련 증거 자료나 또는 인후 보증서 등이 있으나 이러한 증명 자료들은 자격을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직업이나 가족관계, 작물의 종류, 기타 정황 등 여러 가지 정황과 함께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자격 증명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설사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제촌 자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경기간 동안에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한 기간에 자경 기간에서 제외됨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 시 과세당국에서 입증자를 아주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감면 신고 후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합니다. 8년 이상 제촌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제촌 자경 기간과 상속받은 사람의 제촌 자경 기간을 합산해서 8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1억 원의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8년의 제촌 자경을 따질 때 반드시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이것을 통산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띄엄띄엄 제촌 자경을 했다면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8년 이상 제촌 자경 요건을 충족만 하면 1억 원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촌 자경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농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년 이상 제촌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때부터는 상속받은 사람의 제촌 자경 여부로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증여농지입니다. 8년 이상 제촌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도 증여받은 사람의 제촌 자경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양도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8년 이상 제촌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의 제촌 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8년 이상 제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수증자의 제촌 자경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8년 이상 제촌 자경할 수 있도록 부모님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8년 이상 제촌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후 타인에게 임대차 하는 것도 가능할까?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농지는 상속농지나 이농인 농지 또는 5년 이상 자경한 만 60세 이상의 고령인 농업인의 소유 농지 등이 아니라면 농지의 개인 간 임대차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8년 이상 제촌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오롯이 증여받은 사람의 제촌 자경 여부로 사업용 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제촌 자경의 의미는 세금 관련 내용이고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농지법의 자경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본 영상 말미에 첨부해 두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앞서 언급했던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소유 농지의 위탁 경영과 임대차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헌법상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래 언급되는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언급한 농지 이외에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상속토지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의 이농한 농지도 농사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농의 의미는 반드시 주소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농사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이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도
농업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법에서 복잡하게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지역이나 규모 등을 따져서 시장 군수가 고시한 농지인데요. 사실 이런 복잡한 내용은 무시해 둡니다. 왜냐하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탁 경영이 가능한 농지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농지는 원래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서 농사 일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예외로 농사 일을 하지 않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위탁 경영이 가능한 농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탁 경영이 가능한 농지가 무엇인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게 되면 처분 명령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유가 가능하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농지 소유 상한 제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농업인이 아니라면 일정 면적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이 농지 소유 상한 제도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세대원 소유농지 모두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농지나 8년 이상 작용 후 이농한 후에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농업경영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상속이나 이농농지의 경우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소유하고 싶다면 초과분은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형태로 해야만 계속해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농지의 위탁 경영과 임대차 관련 내용입니다. 농지의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볼 농지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는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조문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 농지를 위탁 경영하거나 임대차를 하게 되면 농지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지 위탁 관련 내용은 농지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하 상속농지나 8년 이상 작용 후 이농한 농지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또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한개 농지, 앞서 살펴보았던 위탁 경영이 가능한 농지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연령으로서 본인이 5년 이상 작용한 농지이면서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농지이거나 또는 연접 시군구 소재 농지는 임대차가 가능합니다.